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왜 타인의 소리가 안 들리는가? 이 강연 발췌문을 가지고 듣는다는 게 대체 뭘까?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서서요.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문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화자의 경험을 통해서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시작이 난청 경험이라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귀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게 소통,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식 문제까지 연결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귀가 좀 안 들린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못 듣는 거랑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 연결고리가 꽤 깊어요. 강연자분 아버님도 청각장애가 있으셨고 본인도 어릴 때 그 중이염 수술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니까 더 와닿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소리가 그냥 작게 들린다 이게 아니라 식당에서 예손님 이걸 예수님으로 듣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게 참 이게 그냥 귀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듣기의 다른 차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듣기의 이중성인데요. 이중성이요? 네, 소리는 분명 물리적인 신호잖아요. 근데 이게 달팽이관을 거쳐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결국 뇌에서 해석을 해야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핵심은 그 해석 과정에 우리 경험이나 아는 단어 같은 것들이 필터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네. 일종의 필터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 필터링을 거쳐서 듣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아는 만큼 또는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된다. 정확합니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 감정 이런 걸 읽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강연에서도 예를 들잖아요. 네. 여성이 나 살쪘지 하고 물을 때 그게 정말 몸무게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럴 때 많죠. 웃음. 부모님이 돈 왜 보내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런 숨겨진 신호를 제대로 못 읽으면 이제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흔히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소통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소통 부재다.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네, 성격이 안 맞아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의 진짜 메시지를 읽으려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오해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긴. 관계의 어려움이 결국은 상대방의 그 숨겨진 신호, 이걸 감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소통의 간극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듣지 못함이요. 단순히 다른 사람 말 못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 강연자 표현대로라면 삶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 이걸 놓치는 거랑 연결된다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좀 신선했어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내 삶이 나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그걸 외면하거나 못 알아챌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인정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이요? 네. 예를 들어 살쪘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피하지 않고 딱 마주하는 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용기? 그렇죠. 강연자분 아버님 인공호흡 수술치기 놓친 얘기도 하시잖아요. 정보도 부족했지만 어쩌면 그 장애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네, 그런 안타까운 경험 공유하셨죠.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듣고 또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쉽진 않지만요.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걸 방해하는 또 다른 걸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꼽으셨어요. 이것도 참 공감이 많이 됐는데. 네. 과거에 거절당했던 경험 같은 거요? 네.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사회에서든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거나 이런 걸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인 족쇄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강연자 본인도 사람들 초대하거나 뭐 부탁하는 거 이런 걸 엄청 힘들어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두려움을 가짜 방지턱이라고 비유한 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가짜 방지턱.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실제로는 그냥 쓱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지레 겁먹고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좀 부풀려진 허상일 수 있다. 오히려 그걸 딱 마주하면 별거 아니네? 하면서 용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 역설적이지만요.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용기가 생길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하기가 진정한 가치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늘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잖아요. 뭐 꽃을 피우든 열매를 맺든. 네, 성과 중심적인 사회니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강연자분은 꽃이 안 펴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한 나무라고 말해요. 이 관점이 참 좋았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내가 가진 지식, 재산 이런 외적인 성취에 내 가치를 묶어두지 않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요. 네,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하고 뭐랄까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공했다고 막 교만해지거나 실패했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태도요. 존재 자체의 가치를 아는 거죠. 와, 오늘 이 강연자분 이야기 따라가 보니까요. 듣는다는 게 정말 귀에서 시작해서 뇌를 거쳐 관계, 자기인식, 그리고 삶의 가치관까지 정말 깊은 여정이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삶에도 혹시 놓치고 있는 소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다른 사람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딱 붙잡는 그런 가짜 방지턱 같은 거 없으신가요? 근거 없는 두려움 같은 거요. 오늘 한번 잠시 멈춰서서 안팎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